아들은 언제나 집에서 자기 차지고 막 연애하는 것처럼 지내고 며느리는 뭐 냉장고 취급했대요. 아니 그런데 참 그게 그런 게 시어머니가 뭐 특별히 잔소리하거나 뭐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관계도 있구나 생각하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그냥 웃어 넘기고 살았다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잖니. 요즘 그냥 노인네들이 밤에 자다가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끔은 내 남편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옆에서 자면은 그나마 좀 안심 좀 되고 마음도 편할 것 같더라고. 이게 또 맞나 싶었지만 어머니 심정도 사실 이해가 가고 며느리가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러고 10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효심이 참 지극한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뭐 자기 친구가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쌤 앙증맞고 이제 이쁜 짓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또 부럽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작은 강아지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 아니 어머니 몸도 안 좋고 강아지 키울 환경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근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그분은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그냥 그 두 분이서 강아지 사료를 사랴 그거 사고 막 둘이서 히덕거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요. 에휴, 사람이 또 내 맘은 그게 아니었는데 조그마한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새끼 같고 그랬나 봐요. 그새 정이 든 거지. 나중에는 이제 집 비울 때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홈캠으로 이렇게 강아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홈캠 보면서 그 사단이 난 걸 보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가 막 아들을 자기 무릎에 탁 눕히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내놓고 더러워서 더는 말 못하겠어. 더러워서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 10년이 흘렀네요. 사람 대하는 일을 오래 하기 어렵다고들 하죠? 뭐 제가 워낙 잘 다독이고 참고 하는 걸 잘해서요. 그러면 속병 나지 않냐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지 않아야 할 일에는 차분하게 화를 내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뭐든 참고 혼자 삭혔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남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 아니 가족이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싸우셨는데 주로 돈이 부족해서였어요.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 숨어 귀를 막고 서로 고함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정말 슬프고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잠들기 전에 혼자 울곤 했어요. 다툼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것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매우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화를 내면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저를 대변하는 것보다 모두가 잘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여분의 물건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장 일을 시작해야만 식비와 옷값 등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한동안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는 웨이트리스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쿠르트라는 건강 음료를 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야쿠르트 한 개씩을 팔았죠. 힘든 일이었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야쿠르트를 팔러 다니던 중 건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건수는 제가 음료를 파는 곳 근처 오피스텔에서 일했어요. 건수는 매일 아침 밖에 나와서 귤과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세요.
같은 멋진 메시지가 적힌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곤 했어요. 항상 저를 미소 짓게 했죠? 처음에는 건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유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아침 건수 씨를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건수의 작은 친절이 제 하루를 밝게 해주고 제가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건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씨도 착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수는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다정다감하고 재미있었어요. 건수는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쉽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라면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 후 저는 건수와 건수의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건수의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족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맛있는 집밥을 대접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마침내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행복한 집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건수는 항상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건수는 제가 좋아할 만한 예쁜 스카프나 책 같은 작은 선물로 저를 놀라게 하곤 했어요. 저녁이나 주말에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며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조금씩 저축하면서 돈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죠. 몇 년이 지난 후 마침내 저희 둘만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고 우리만의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무렵 건수와 저는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아이를 좋아했고 함께 삶을 공유할 아이가 생기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노력했지만 임신이 잘 되진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건수를 실망시킨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가족이 완성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건수와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저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될 거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지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고 제가 다시 치유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수와 어머니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엄마와 아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가끔은 제가 조금 불편하고 소외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둘은 항상 비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어머니는 건수에게 아직 어린 아이처럼 젓가락으로 음식을 한 입씩 먹여주곤 했어요. 저는 건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분이 함께 많은 일을 겪으셨고 그 때문에 두 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해졌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던 어느 날 저녁 건수가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다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 멋진 차림으로 로맨틱한 밤을 보낼 생각에 너무 설렜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건수가 어머니까지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우리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실망감을 감추려고 애쓰고 겉으로는 웃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속상하고 조금 화가 났어요.
이 자리는 저와 건수 둘만의 특별한 저녁 식사, 우리의 사랑과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오시니 결혼 기념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건수에게 우리 둘만 함께 하는 거인 줄 알았다고 조용히 말했지만 건수는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며 우리 엄마도 가족이야. 당연히 같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게 어때서? 라고 말했어요. 저는 감정을 삼키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내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식사를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건수와 어머니는 제가 없는 것처럼 함께 수다를 떨고 웃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었어요. 기념일 저녁 식사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심각한 얘기를 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슬픈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건수와 같이 가끔씩 자기 방에서 자도 괜찮겠냐고 물으시길래 그러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녀의 부탁에 깜짝 놀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위로가 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엄마 방에서 자는 것이 왠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역시 밤에 건수와 제가 따로 잔다는 거를 생각하니 조금 슬프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건수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제 곁을 지켜줄 강아지를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면 외로움도 덜하고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었고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반려견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건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펫샵에 가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를 골라온 거죠. 곱슬곱슬한 털과 크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작은 갈색 푸들 강아지였습니다. 건수가 강아지를 제 품에 안기자 강아지는 제 얼굴을 핥고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짱구라고 정했습니다. 건수가 저에게 먼저 말도 없이 큰 결정을 내려서 조금 짜증이 났지만 곧 짱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짱구는 너무 귀엽고 장난기 많아서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우스꽝스러운 장난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건수는 거실에 짱구를 위한 작은 침대와 장난감을 마련해주고 앉아, 가만히 있어 같은 기본 명령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건수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 낮에 짱구와 엄마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카메라를 사서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건수는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제 휴대폰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건수는 안전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나 연로한 친척을 돌보는데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주로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가끔씩 카메라 앱을 확인했어요. 소파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짱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졌죠. 가끔 시어머니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 카메라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드시기도 하셨답니다. 강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집을 비운 동안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카메라를 확인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습관이 되었죠. 시간대를 기준으로 짱구와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기도 했죠. 오전에는 짱구는 보통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다니고 그림자를 보고 지저댔어요.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TV로 시청하는 동안 짱구는 종종 웅크리고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휴대폰으로 보고 있을 뿐인데도 일상에 늘 참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전 정말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건수 둘 다 쉬는 날이었고 짱구를 데리고 공원으로 피크닉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계획했었죠. 김밥과 과일을 사려고 전 잠시 집 근처 슈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휴대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카메라 앱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건수와 엄마는 소파에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짱구는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심장이 멈추고 속이 뒤집어질 만한 장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건수와 어머니가 얼굴이 불과 몇 센치 떨어지지 않은 채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함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셔츠 깃을 천천히 내리고 맨가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건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가슴에 올려놓더군요. 건수는 손을 떼거나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엄마의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몸을 숙여 아기가 젖을 먹이듯 젖꼭지에 입을 맞추더군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불쾌했고 이건 평범한 가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쏟아지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과 혐오감에 얼어붙어 들어갈 용기도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문 앞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몸을 떨면서 방금 목격한 현실이 저를 덮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수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엄마한테? 도대체 어떤 뒤틀린 관계인 거지? 그리고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속아왔던 걸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처럼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잽싸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건수와 엄마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부인하거나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면 어쩌나? 절망에 빠진 저는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부모님의 싸움을 피해 숨어 지내던 어린 시절에도 항상 제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언니가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말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건수와 엄마 사이의 묘한 친밀감부터 제가 카메라로 목격한 끔찍한 장면까지 끔찍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언니는 들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야기를 끝냈을 때 소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화야, 언니가 연민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건수랑 엄마가 하는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야. 너는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야. 언니의 확신에 찬 말과 저를 위해주는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런 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다시 건수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무서운 거 알지만 맞서야 해 라고 말했다. 내가 그 행동을 봤다는 것과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거야. 그동안 도대체 어떤 집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 거니? 언니의 말이 옳다는 건 알았지만 건수와 시어머니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거나 저에게 상황을 돌리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면 어쩌지? 제 망설임을 감지한 듯 언니는 지화야, 쉽지 않을 거란 거 알지만 강해져야 해.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넌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 담긴 사랑과 결의를 들으니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더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계속 거짓으로 살거나 건수와 시어머니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작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할 거야, 언니.
그들과 맞설 거야. 하지만 무서워. 언니, 나도 알아. 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지화야?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건수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면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는 내가 할 때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이것이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옳은 일은 제가 바로 잡고 제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언니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얼굴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은 울어서 충혈되고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제 눈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건수와 어머니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심각한 표정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짱구는 방 안에 긴장감을 감지하고는 낑낑거리며 건수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약간 떨리지만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요. 건수와 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지화야? 건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찡그리며 물었다. 왜 그래 괜찮아? 나는 그의 질문이 어이없어서 웃을 뻔했다. 내가 괜찮냐고? 그런 일을 겪은 제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쓴소리를 삼키며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지 않아요. 제가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방금 두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카메라에서요. 잠시 동안 깜짝 놀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수 어머니의 얼굴에 색이 사라지고 건수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화야? 건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그냥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지. 저는 그가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수는 정말 제가 그렇게 멍청하거나 순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만지고 바라보던 친밀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목구멍에서 담즙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건수, 거짓말하지 마.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난 나봤다고 너희 엄마가? 내 입을 자기 가슴에 대고 있었어. 그것도 이상한 아기처럼 말이야. 근데 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넌 그냥 그걸 즐기고 있었다고? 어머니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건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화야,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짓을 한다고? 난 그런 짓 안 해. 역겨운 소리 하지 마. 너의 이상한 상상뿐이라고. 저는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으로 심장이 뛰는 와중에도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상상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봤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는 연약한 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화, 제발.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건수는 그냥 나를 위로해 준 거란다. 내가 건강도 나빠지고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서 그랬어. 나에게 남은 건 건수뿐이라고. 저는 제가 믿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못되고 변태적인 일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위로해 준다고. 나는 혐오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자기 아들을 성적으로 이용한다고요? 그건 위로가 아니야. 그건 학대라고. 건수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리자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건수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어머니를 품에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지화야, 너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야? 건수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상한 거를 본 거야. 엄마는 내가 필요해.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전부라고.
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거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 어머니를 부끄럽게는 만들지 마. 저는 제가 결혼했던 남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그 순간 저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수는 항상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머니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도 건수는 저 대신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는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항상 내 엄마에게 뒤치다꺼리를 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당신네 둘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제 난 같이 못 살겠어. 건수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옆구리에 꽉 쥔 채 다시 내게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화? 그가 물었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묘한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건수.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 말만 한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난 여기서 떠날 거야. 너는 엄마랑 둘이서 잘해보라고. 그게 둘이 원하는 거니까.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러 떠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다리는 떨리지만 고개를 높이 들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옷과 세면도구를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무엇을 집어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유독하고 숨막히는 분위기와 저를 깊이 배신한 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 건수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분노의 파도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 이름이 몇 번 들렸지만 저는 제 일에 집중하느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틀린 세계로 다시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과 제 미래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고 있을 때 짱구가 꼬리를 슬쩍 흔들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듯 크고 슬픈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짱구를 꼭 껴안고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미안해, 짱구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나 가야 해.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짱구는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없어도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짱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껴안고 일어나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을 지나면서 앞을 똑바로 보고 걸었다. 건수와 그의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건수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화야, 기다려. 그가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다. 가지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시 돌아서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젖을 입에 물고 있는 건수의 모습이 떠올라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나는 안정적이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럼 나갈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문을 열고 이전 생활을 뒤로 한 채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다리에 부딪히며 길을 걸을 때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과 제 행복과 안녕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제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제가 제 운명을 통제하고 있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직업,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아야 했죠. 실패한 결혼 생활을 아는 사람들의 소문과 비난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힘과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이겨냈고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기대어 있는 친언니의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사랑으로 얼굴이 환해지며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화야, 해결했구나.
언니가 속삭이면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 저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언니는 뒤로 물러서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란 거야, 지화야. 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이야. 그리고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의 버팀목이자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의 차에 올라타 차를 몰고 떠나면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과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달라 보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본능과 욕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이었죠.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장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나 자신이 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